연방정부가 해외 여행자에 대한 사전 PCR 검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월 28일부터 적용되는데 72시간 전 PCR 검사 대신 탑승 24시간 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검사실이나 약국과 병원 등 의료기관, 원격 의료 서비스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백신 접종을 2차례 모두 마친 완료자에게만 해당되고 백신 미접종자는 도착 당일과 8일 후 검사 및 14일 격리를 포함해 모든 방역책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항 도착 시 진행되는 무작위 코로나 검사는 계속되는데 다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접종 완료자와 동행해 입국하는 12세 미만 어린이도 2주간 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책을 새로 수정한 것이라며 트럭 시위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한국을 포함해 200여 국가에 적용 중인 비필수 여행 금지도 해제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외여행을 할 때는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에 대한 캐나다의 코로나19 여행 경보는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자제하는 3단계입니다. 북한과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19개 나라에 대해서는 여행금지 대상 국가인 4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한편 어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을 가장 높은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CDC는 캐나다와 유럽 전역, 중남미 대부분의 지역 등 총 137개 국가 지역을 4단계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연방 자유당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규제 반대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비상사태법을 발동했습니다. 어제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국경을 막고 오타와 일부 지역을 마비시킨 백신 접종 반대 시위를 끝내기 위해 비상사태법에 따른 권한을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위대 봉쇄가 경제 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의 위험한 불법 행동이 지속되도록 놔둘 수 없다는 겁니다. 트루도 총리는 이번 발동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이 될 뿐 아니라 제한적인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군대를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사태법에 따라 총리가 취할 조처는 7일 안에 연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방 비상사태법은 연방이 주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조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상사태법을 발동하기는 이 법이 통과된 1988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온타리오주의 덕퍼드 수상이 연방 조처에 찬성하는 데 반해 퀘벡과 알버타, 사스카추완주는 사태가 진정돼 가고 있다며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법이 없었던 지난 주말 윈저 앰버서더 다리 시위와 알버타주 국경 근처 시위는 경찰의 체포와 강제 해산 등으로 종료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윈저 경찰이 앰버서더 다리 근처에 남아있던 소수 시위대를 체포하고 차량을 견인해 다리 봉쇄가 풀렸지만 오타와에선 여전히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에선 경찰 인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당국이 강력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비상사태법이 어떤 효과를 낼지 집중되는 가운데 이런 정부 발표에도 시위대들은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우리를 겁먹게 할 것은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봉쇄와 제한 조치 해제밖에 없다며 강제 퇴거가 아닌 한 트럭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최고령인 이자영 할아버지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1시경 향년 11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난해 6월과 7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으나 회복되며 9월엔 111세 생일 잔치도 했는데 최근 폐렴 증세를 보여 몇 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10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1년 브라질로 이민한 뒤 1980년 캐나다로 다시 이주했습니다. 2011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서리에 위치한 아메니다 시니어 하우스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고인은 생전에 긍정적인 태도와 규칙적인 생활로 주위의 모범이 되었고
매년 열리는 생일 잔치는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인의 환송 예배와 하관 예배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버나비 오션뷰 장례식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캐나다 전국의 집값이 전년 동기간보다 무려 21% 급등했습니다. 1989년 이후 가장 빠른 상승폭입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집값이 비싼 토론토와 밴쿠버의 영향이 컸습니다. 시장을 합리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지수 또한 1월에만 2.9% 올랐고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인 28% 상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부동산협회는 최저금리로 쉽게 모기지가 가능한 점도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비수기인데다 매물도 부족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다 거래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협회는 덧붙였습니다. 오늘 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평균 거래 가격은 74만 8,450달러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별로 보면 뉴브런스윅주가 28.8%로 가장 높게 뛰었고 온타리오 25.4%,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노바스코샤는 23%대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반대로 매니토바 11%, 알버타는 9.8%에 머물렀습니다. 이외에도 협회는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캐나다 금융기관 감독국은 일부 시장의 주택 가격이 최대 20%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2년 연속 주택가격 상승률이 최고를 경신하고 있지만 연방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투기 열기가 급감하면서 집값이 크게 뛴 지역은 10에서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스카브로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피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로렌스와 미들랜드에 있는 데이빗 앤 메리 톰슨 컬리짓에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남학생이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학교 1층 전체를 범행 현장으로 간주하고 조사한 토론토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흑인 용의자를 추격하는 한편 현장 목격자와 휴대전화 동영상 또는 학교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숨진 학생을 표적으로 총을 쐈다며 살인사건 전담팀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토론토 교육청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이 학교 학생들의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메트로 밴쿠버에서 묻지마식 연쇄 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뉴 웨스트 민스터 출신의 36세 남성은 지난 2월 3일 오후 5시경 패터슨 인근을 지나는 스카이트레인 안에서 갑자기 한 승객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 밤 8시경엔 메트로타운역을 지나는 스카이트레인에서 옆에 있던 승객의 뒷머리를 서너 차례 폭행한 뒤 다른 열차로 갈아타곤 또 다른 피해 승객의 얼굴을 빈 맥주캔으로 때렸습니다. 또 1월 5일 오후 5시 반쯤엔 버나비 로얄오크역 스카이트레인 안에서 피해 승객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지난해 10월 29일 밤 10시 반엔 밴쿠버 커머셜 브로드웨이 스카이트레인역 앞 버스 정거장에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덮쳐 발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5명 모두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으나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캐나다 여자 대표팀이 여자 팀 추월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캐나다 여자 대표팀은 오늘 중국 베이징 스피드 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여자 팀 추월 결승전에서 2연패를 누리는 일본 팀에 앞서 2분 53초 44를 기록하며 캐나다의 두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이날 일본 팀은 경기 내내 캐나다를 앞서갔지만 마지막 코너를 도는 과정에서 맨 뒤에 달리던 선수가 넘어지면서 아쉽게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캐나다는 어제 봅슬레이에서 동메달 1개를 추가하며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1개, 총 17개로 노르웨이와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독일, 미국에 이어 5위를 달리고 있으며 한국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총 5개로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3월 한 달 동안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방국세청과 협력해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과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되며 전화사전 접수를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향후 방문 일자를 예약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카카오톡과 쇼핑 앱, 지도와 주차비 등 스마트폰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앱을 배워보는 스마트폰 앱 클래스와 컴퓨터 기본 사용과 인터넷, 이메일 보내기 등 왕초보를 위한 컴퓨터 클래스도 다음 달 시작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클래스는 영주권자와 난민 인정자를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각각 4회씩 진행됩니다. 한편 여성회가 처음으로 전문가와 함께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유료로 진행합니다.